자, 이렇게 기업인들도 힘들고 국민도 힘든데 살 판난 인간들이 있습니다. 조국 같은 인간들. 바로 윤미향인데요. 정말 과관입니다. 이 정도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말이죠. 정부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좌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살려면요, 좌파하면 편합니다. 세무조사 안 해줍니다. 예, 그냥 떵떵거리면서 우동균 말대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조국이 좌파들의 위선적인 민낯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이 여자 조국으로 등극하여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주변 시세보다 무려 3배나 비싼 가격에 쉼터를 매입한 것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인 쉼터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다음날 바로 절반가에도 못 미치는 4억 2천만 원에 팔아버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요. 이 과정에 윤미향과 가까운 민주당의 이 규민이라는 당선자가 중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013년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매입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지난달 23일 돌연 반값에도 못 미치는 4억 2천만 원의 처분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선자인 이규민 경기 안성을 지역구로 합니다. 이 이규민이가 해당 토지와 건물의 매입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대협, 바로 정의기억연단의 전시인 단체입니다. 사실상 같은 단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단체인데요. 이 정대협은 지난 2012년 지정기부금으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1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정기부금으로 경기 안선시 금광면 상중리에 토지 242평과 59평의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거주한 적도 없고 사실상 펜션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된 것이 관리인이랍시고 윤미향이에 부친을 앉혀놓고 무려 7,5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 역시 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라고 명분은 지어놨지만 사실상 윤미향이의 연락처까지 올라가 있는 펜션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 건물의 연면적 59평과 통상 건축비를 감안할 경우 2억 3,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땅값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해도 3억 5천만 원 언저리일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은 해당 토지와 건물을 무려 시중가의 3배에 가까운 7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였고 1억 원을 추가로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4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매각한 가격보다 8억 5천이라는 당시 시세를 뛰어넘는, 상식적으로 당시 시세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고액을 들여서 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그 배경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매입가가 부풀려진 업계역서가 만들어졌고 실거래가의 차익을 누군가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건물과 토지를 파는 사람, 그리고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 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결고리 역할을 이규민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간에서 제기가 되는 의혹이고, 이규민과 해당 건물과 토지의 원소유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규민과 그리고 이 윤미향과 윤미향의 남편은 평소 돈독한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들통남에 따라서 업계약서를 통해서 차액을 말 그대로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이 매우 신빙성 높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대협은 실제 가치보다 4에서 5억 원가량 더 비싼 7억 5천만 원의 이 주택을 쉼터 용도로 사들인 뒤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더 지출했다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규민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안성신문의 대표를 지낸 바가 있고 평화와 치유의 집은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이었던 이 김모 씨가 운영하는 금호 스틸하우스에서 건설했습니다. 즉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을 맡던 건설사 대표가 집을 지었고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이가 중개를 해서 윤미향의 정대협이 바로 쉼터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민주당의 이규민 당선인과 윤미향 그리고 윤미향의 남편인 이 김상석이는 친분이 매우 돈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에 이어서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향의 남편인 이 김삼석이와 이규민 당선인 같은 경우는 NL계열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윤미향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후보로 나선 이규민이에 대해서 이 남자의 신실함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응원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이규민을 공개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쉼터 부지로 사용되었던 이 원소유주가 누구였냐? 바로 이규민과 같이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으로 일했던 앞서 말씀드린 건설사 대표 김모 씨의 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이 당선인, 그러니까 이규민이는 지역 언론의 안성신문의 전 대표였고 이 건설사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김 씨는 안성신문의 전 운영장이었고 이 김 씨의 부인이 위안부 쉼터의 원 소유주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대협과 윤미향은 당시 실거래가들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행방,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최근에 논란이 그치지 않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분노를 숨기지 못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기부금을 받았으면서도 할머니들에겐 한 푼도 안 줬다는 것을 알게 되니 분통이 터진다. 막대한 기부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치가 떨렸다. 그리고 이 안성쉼터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TV를 보고 처음 알았다. 불쌍한 할머니들 핏값을 받아다가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는 걸 보니 치가 벌벌 떨렸다라고 화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라고 조성을 해놓고 나서 할머니들은 전혀 이용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위안부 쉼터라는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접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또한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부금을 무려 49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영수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대합과 정의기억연대 사람들이 내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정부나 지자체 외에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가 입금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4년 동안 무려 50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을 거뒀는데요. 이 중 할머니들에게는 9억 2천만 원 정도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9억 2천만 원 같은 경우도 그 내막을 알고 보면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일본의 배상금을 받지 않은 할머니 8명에게 2017년 1억 원씩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2016년 위안부 피해자 30명에게 1인당 9만 원가량, 2018년에는 27명에게 1인당 86만 원가량, 그리고 작년에는 23명에게 1인당 106만 원가량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기억연대가 그에 거둬들인 기부금 수익의 0.2%, 1.9%, 3%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많은 후원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할머니들 팔아서 대모질 해놓고 일본에서 돈도 받지 못하게 하면서 한국에서 자기들이 돈 걷어서는 자기네가 뭘 한다는 것이냐라며 윤미향은 도둑 X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에 이어서 평화와 인권을 입에 달고 살던 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국회의원 배지까지 단 이 윤미향이 하는 행각을 보면 한국 사회, 좌파 시민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역시 더 이상 이제는 이들에게 속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아, 정말 윤미향 생각하면 돌아버리겠네. 화나고 말이죠. 아, 난 그 펜션 보니까 완전 진짜. 그러니까요. 그걸 또 불법이에요. 아버지한테 관리를 맡겼고, 그걸 또 비싸게 샀다 싸게 팔고. 야, 진짜. 거래 내용 자체가 좀 웃기던데요. 이번에 정의기억연대 사태, 윤미향 사태를 보면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원래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것이 그 어느 운동보다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활동의 순수성을 믿고 후원자들이 소중한 기부금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이 하는 행각을 보면 회계의 투명성은 고사하고 나서라도 5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과연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안성 펜션 문제, 이 매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물며 그 관리를 자신의 부친에게 맡기면서 부친에게 무려 7,500만 원의 가량의 인건비 역시 지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운영 과정에 있어서 말 그대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해먹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윤미향인데요. 이런 윤미향을 향한 우리 국민들과 언론의 질타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내놓는 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잘못된 회계 의혹, 여러 가지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친일파의 최후의 발악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이야기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 그 누구보다 양심선언에 나서면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친일파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 지금 180석의 공룡 여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거칠 것 없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문재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전행을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윤미향 이외에도 180석의 공룡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제2의 윤미향, 제3의 윤미향과 조국 같은 인사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 참으로 걱정입니다. 참 걱정이네. 근데 지금 들어보는 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안성까지 가서 집을 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지는 거 보니까 명성교회에서 그 서대문구인가요? 거기에 집을 이미 마련을 해줬었다는 거예요. 15억 원을 들여서 명성교회에서 그 집을 마련을 해줬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을 받은 것을 엎었다면 성미산에 말 그대로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성까지 내려간 것도 매우 석연치가 않지만, 명성교회 측에서 마련해준 그 시설 역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인수하지 않고 명성교회 소유로 놔뒀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들이 우리 사회에 말 그대로 빨대를 꽂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인생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물을 불리는데 앞장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아, 정말 더 사건이 계속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좌파들도 달라붙어 갖고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윤미향은 제거될 거라고 봅니다.